32번. 32번 질문에서 고민해봐야 될 부분. 여기서 다시 한번 구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2번 문장이 총 4줄로 이루어져 있잖아. 미리 예습으로 구조 파악을 해와야 되니까 얘들아 이 4개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뭘까? 그쵸? researchers야. 근데 이 친구가 주어인 걸 알려면 사실 되게 복잡한 문법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거든? peering at. 얘가 동명사일 수도 있고 분사구문일 수도 있는데 뒤에 쭉 봤더니 동사랄 게 없거든? 그리고 얘 사실 문장이 길어가지고 해석을 잘하는 친구들도 헷갈렸을 수 있어. 일단 얘 분사구문이니까는 맨 앞에 온 분사구문이잖아. 맨 앞에 오든 맨 뒤에 오든 중간에 오든 해석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peer at은 유심히 들여다보다, 응시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유전자를 들여다보면서 그럼 여기서 아까 문법 프린트에서 했던 거를 복원시키면 이 유심히 들여다보는 주체는 누굴까? 연구자겠죠. 주절의 주어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한번 복원시켜보면 원래 주어는 뭐였다? 그쵸? 원래 주어는 researchers였죠. 근데 얘 지금 분사 구문이거든? 얘 근데 분사 구문인데 얘들아 분사 구문은 사실 뭐가 짧아진 형태야? 부사절이 짧아진 형태거든. 그럼 우리 한번 부사절로 복원시키자. 부사절 접속사 가장 만만한 게 무엇이요? as. 그 다음에 원래 주어는 researchers였는데 영어는 반복하는 걸 싫어하니까 they가 지칭하는 건 주절의 주어인 researchers다. 그 다음에 peered. 능동형 peered at. 원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 반복되니까는 as랑 they를 생략하고 능동적으로 응시하는 거니까 peering을 붙여서 이제 현재 분사 형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장 이 세모가로 안에만 봐도 peer at이 무엇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다 유전자를 들여다본 거죠. 애기 장수? 애기 장대? 애기 장수 누구죠? 아라비돔시스 살리아나 젠장. 이렇게 끊어줄게요. 아라비돔시스 살리아나. 얘 유전자를 응시했대. 근데 얘들아 너네 이 친구 알아? 아라비돔시스 살리아나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는 작가는 친절하게 항상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거든. 이렇게 동격 weedy plant. 잡초래 얘들아. 잡초. 근데 식물도 어떤 과가 있거든. 그래서 겨자과래. 겨자과의 잡초이고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해석상 봤을 때 이 rat랑 왼쪽에 있는 이 weedy plant 이 두 개거든. 아라비돔시스 살리아나가 잡초이고 그 다음에 뭐래? 그쵸? 생물학계에서는 실험지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아기장대라는 걸로 실험을 되게 많이 하나 봐. 마치 실험 쥐처럼 사용이 된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해 주어를 제발. 왜 니네 멋대로 을을 붙이니? 주어는 은는이가를 붙여서 해석해라. 연구자들은 보았답니다. 뭐를 보았는지 대세서 이제 네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혹시 2번 문장에서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치면 동그라미 2개 쳐놓은 친구 있니? 못 찾았나요 아무도? 그 다음 집단지성 뇌 12개가 모였는데 이거 하나 못 찾냐? 서치 대시죠. 소댓구문이랑 비슷하거든. 서치 넷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여기 어떻게 써줘야 되냐? 젠장. 서치 원인 that 주어 동사 이런 형태거든. 서치 원인 that 주어 동사. 여튼 서치 뒤쪽에 있는 게 원인이고 그 that 이하가 주어 동사 열고 이렇게 결과라고 쓸게. 결과에 해당돼. 서치 that 구문 소댓 구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네모가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닫을게. 되냐?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돼? 유전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연구자들은 보았다. 뭐를 보았어? 접촉이라는 게 quietly, 조용하게 야기한다. Such a dramatic response. 너무나도 극적인 반응을 야기해서 그들의 호르몬과 유전자 표현에서 너무 극적인 반응을 야기해서 이게 원인이죠. 너무나 극적인 반응 원인. 결과적으로 뭐야? 그것이 substantially 상당히 억제했다. 그것들의 성장이라는 걸. 아기 장대에 한해서는 만지면 안 되겠죠. 성장을 안 한다고 하잖아.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이나 봐. 됩니까? 일단 구조를 좀만 더 볼게. 구조를 보면은 그 다음에 3번 오늘 욕심을 버립시다.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있잖아. 욕심을 버리면은 편한데 욕심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이제 가끔씩 이 클리닉 한 번이라도 받아본 친구 있죠. 조교랑 40분씩. 그럼 가끔씩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돼요. 병렬이 뭔지 모른대 젠장. 병렬이 뭔지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 규원아? 그치? 병렬이 뭔지 모른대. 병렬이 뭐냐면은 얘들아 선생님이 사과, 딸기, 포도, 수박을 좋아하거든? 그럼 봐봐. 사과, 딸기, 포도, 수박이라는 명사가 4개가 지금 병렬된 거야. 그럼 영어에서는 이 마지막에만 end로 묶어준다는 게 병렬이야. 너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지? 씻었지? 밥 먹고 학교 갔다 학원 왔지? 그럼 지금 동사 4개잖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갔다 학원 온 거니까 동사가 지금 5개가 나열됐지. 이거 병렬. 그럼 마지막에만 end로 붙여주는 게 병렬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병렬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 왜냐면 병렬되는 건 구조가 똑같아야 돼. 구조가 그게 병렬이야. 그러면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 찾으라고 하면 이걸 못 찾는다는 거야. 이걸. 그럼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해석과 구조를 통해서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쵸? analyze드랑 stroke. 동사 2개가 병렬되는 거야. 나 일어나서 씻었다. 일어났다 그리고 씻었다. 2개만 병렬되면 그 2개 사이에 and를 붙여주면 돼. 이게 병렬이야. 명사든 동사든 문장이든 여러 개가 병렬되면 마지막에 end로 붙여주면 된다. 그 다음 6번 문장에서 touched multiple times 아랍비놉시스. 저 제대로 발음하고 있는 걸까요? 이 문장에서 주절, 문장의 주인이 되는 주절의 주어는 뭡니까? 아랍비놉시스죠. 동사는 cut. 그럼 얘 터치드 얘 동사니? 아니요. 뭐야? 얘가 분사잖아. 어? 분사 구문 접촉이 되면 multiple times는 부사로 여러 번이라는 뜻이거든. 여러 번 접촉이 되면. 근데 얘들아 여러 번 접촉이 되는 건 뭘까? 아랍비놉시스가 접촉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한번 바꿔보자. 그럼 어떻게 돼? 가장 만만한 부사절 접속사? as. 이 아랍비놉시스는 단수 형태로 취급할게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뒤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 it touched 이렇게 쓰면 돼? 안 되죠. 네. 그것은 접촉이 되었을 거니까는 수동태 형태로 써야 돼. 시제까지 고려해서 뭐가 돼? It was touched가 되는 거죠. It was touched. 그것이 접촉이 되면 아랍비놉시스는 그것의 위쪽 성장을 자른답니다. 위쪽 성장 속도를 자른대. 성장률을 자른답니다. 얼마만큼이나 자르냐면 30%만큼이나. 그쵸? 그러니까 최소한 아기 장대는 만지지 말아라. 위협으로 느끼고 성장을 하지 않는다. 질문을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고 질문은 3번 문장의 주어인 이 대의가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번 문장의 3번째 줄인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예문 내가 단톡방에도 공유했거든. 못 쓴 친구는 수업 끝나고 꼭 써라. Reroute away from
B. A를 다른 쪽으로 돌리다 B에서 rerouting A from B. 그 다음 33번 단톡방에 있습니다. 그 필기는 여기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어떠한 변화를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상관접속사에 동그라미 2개 치잖아. 3번 문장에 상관접속사 2개는 어디에 나오냐? 그쵸? A가 아니라 B, 너가 아니라, 그쵸? 너의 친구, 이런 식으로. A가 아니라 B의 뜻이 그거죠. 너가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때? if에서 이제 세모가로로 열면 되죠. 그 다음에 if에 걸리는 주어는 뭐게? drift. there 플러스 비동사니까. 그 다음에 동사는 is. 세모가로 의미상 어디에서 묶이냐? 그쵸, 거기 같죠? 근데 여기 부연 설명이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주절의 주어가 generations will be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문장은 어때요? 5번 문장에서 if에서 세모가로 열리죠. 이 if에 걸리는 주어는 뭐냐? 그쵸, 더 트렌드죠. 왜냐면 F12부터 동그란 괄호로 묶여서 의미상 여기서 이렇게 닫히거든. 수천 년의 감소된 기온 후에 if에 걸리는 주어는 트렌드. 트렌드가 reverses, 뒤바뀌고, 그래서 평균 온도라는 게 이제 서서히 올라간다면 다시, 그럼 주절의 주어는 뭐가 돼? animals. 동사는 will come이죠. 역시나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이렇게 2개죠. will come, will be push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4번 34번에서 질문은 3번 문장, 이러한 카트가 어떠한 카트인지 앞문장에서 유추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거 기억나? 그녀는 앉아있었다. 그녀의 팔을 꼰 채로. 기억나죠? with 분사구문 어떻게 장문하면 돼? she. 앉아있었다. sat with her arms crossed.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3,000개가 넘는 것이 뉴욕 도시에만 있는 채로,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4번 문장에서 이제 명령문이죠. 고려해봐라. 문장에 주어가 없이 동사가 있는 걸 명령문이라고 하거든. 해석은 뭐뭐 해라라고 해석하면 돼. 자원을 고려해라. 근데 어떤 자원이냐면 사용되는 자원이죠. 공급하기 위해서 그 핫도그를. 그러면서 이제 핫도그를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의 예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5번 문장. 5번 문장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which of these, 이것 중에 어떤 것이 너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비쌀 것 같냐, 뉴욕의 도시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길이의 단위가 나오거든. 그거는 우리가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여기에서 잡아야 될 건 뭐야? 왜 노점상에서 일을 하냐? 땅값 너무 비싸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가 이 질문의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좁은 땅에 많은 돈을 내야 된다는 그 개념만 알면 돼. 스퀘어풋 같은 경우에는 평방 피트라고, 평방 피트. 피트나 야드라는 길이의 단위가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터를 많이 쓰잖아. 근데 이걸 굳이 환산할 필요는 없다. 스퀘어 야드는 제곱야드. 그 다음에 여기에 2만 달러라고 하잖아. 한 해에. 이게 연 3천만 원 정도라고 써놔. 혹시 뭐 3천만 원 정도다.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500원이거든. 그거를 반영했을 때 3천만 원? 한 해에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너네 항상 해석 헷갈리는 건데 substitute A for B거든.
A로 대체하다 B 대신에 for를 여기에서 대신해라고 쓰면 돼. 그럼 얘들아 이거 지금 한번 해석해보자. 우리는 substituted honey for sugar잖아. 이거 수능 선택지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해석을 한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 결국 선택하는 건 honey일까 sugar일까. 이거를 직관적으로 1초 만에 알아야 되거든. 이거를 해석을 한 다음에 뭐 결국에 이 사람이 우리가 뭘 쓴다는 건지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예문으로 써준 거다. 우리는 꿀로 대체한다. 꿀을 쓴다. 나 제대로 하고 있니? 설탕 대신에. 그쵸? 그 다음에 코치는 새로운 그러한 선수로 대체했답니다. 부상당한 선수 대신에. 이렇게 결국엔 저 뒤에 있는 목적어를 선택하게 되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 된다. 시간은 많이 못 주고 이 질문에 대한 답. 애기 장대를 함부로 만지지 마라. 목일 수도 있다. 그런 류의 질문 아니야. 그 식물을 관찰하는 거지 장대를 만지지 마라 이런 질문이 아니다. 유전자를 한번 연구해봤더니 인간의 손에 닿으니까 성장률이 30%나 줄더라. 그냥 관찰이죠. 관찰의 결과. 제노믹스, 유전체학의 그러한 혁명이라는 게 여기서도 E2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얘가 가목적어, to는 진목적어. made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니까. 유전체학의 혁명이라는 게 made possible 어떻게 해석하면 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쵸? 보는 것을 뭐를 보냐면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 그 접촉이라는 게 누구에 대한 접촉이냐면 그 식물에 대한 접촉이거든. 더 깊은 수준에서. 젠장? 저 여기서 왜 세모가로 이랬죠? 이거죠? 그쵸? 문장 하나죠? 네모가를 여기서 이렇게 닫아야죠? 그쵸? 유전자 혁명이 가능하게 만들었대.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를 인간이 만지는 접촉이라는 게. 그쵸? 유전자를 응시하면서 이 식물의 유전자를 응시했거든. 근데 이 식물을 모를까봐 잡초야. 겨잡과의 잡초이고 그 다음에 실험용 쥐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 생물학계에서 이거를 이 유전자를 응시를 한 거죠. 이 식물에. 연구자들은 뭐를 알게 되었냐면 그 접촉이라는 게 조용하게 야기한다. 뭐를 야기하냐면 너무나도 큰 극적인 반응을 야기해서 원인으로 호르몬과 유전자 표현에 있어서 극적인 반응을 야기해서 그게 원인. 결과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억제한다는 거죠. 그들의 성장이라는 걸. 무엇에 그들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걸까? 이 시칭하는 건? 뭡니까? 터치죠. 터치. 그들은 스트로크에 쓰다듬다라는 동사로 쓰였네. 그들이 쓰다듬었대. 그들은 누굴까? 그 쓰다듬은 앞문장에 그쵸. 주어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앞문장의 연구자들이 아라피도프시스 그 애기 장대를 쓰다듬었답니다. 부드러운 페인트 브러쉬니까 붓으로. 그리고 그런 다음에 분석했대. 그 식물의 유전적 반응이라는 걸 분석을 해봤거든. 근데 30 minutes 30분 내에 만져진 30분 내에 10%의 수일진 엿다만 칠게. 10%의 식물의 게놈이라는 게 변형이 되었답니다. 30분 내에 유전자가 변형되더라. 그 애기 장수에. 여기서도 애들아 만져짐을 당한 거니까 얘 지금 동명사의 어떤 형태야? 수동태죠. 동명사의 수동태. 명백하게 식물이라는 거는 reorganizing 다시 조직화했다는 거죠. 그것의 우선순위를 뭐 할 수 있도록? disturbance 그 방해라는 걸 다룰 수 있도록 그것의 우선순위를 재조직화했다. 식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만짐을 당하고 나서 그것이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을 바꾸었다는 거거든. 순서를. 그리고 rerouting 어떻게 했대?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렸답니다. 그 hard work 그 힘든 일에서 키가 커지는. 원래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위로 성장하는 데 쓰고 있었는데 인간에게 만짐을 당하고서는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렸대. 여러 번 터치드 접촉이 되고 나서 이 아랍디오시스는 그것의 upward growth rate, 그 위로 향하는 성장의 속도를 잘랐답니다. 감소시켰답니다. 얼마만큼이나? 30%만큼이나? 이건 이제 주제문을 뭘로 고르면 될까요? 하나로 고르기에는 그렇고, 일반적인 진술로 고른다고 하면은 1번을 고르면 되잖아. 터치라는 게, 접촉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식물에게. 그 다음에 연구의 결과로 보자고 하면은 어디에다 치면 될까? 2번이랑 6번으로 고르면 되겠죠. 2번이랑 6번. 그 다음 1번 문장을 보면은 얘들아, 생물이 진화한다고 하잖아. 진화라는 게 will come to stand still. 그쵸? 멈출 것이래. 정지할 거래. until. 언제까지 정지할 거래? 환경에서의 어떤 것이 변화하기 전까지. 진화라는 게 멈출 것이랍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진화는 언제 시작되는 걸까? 환경이 바뀌면 진화가 시작된다는 말이거든. 진화가 멈추잖아. 어떤 환경에 있는 어떤 것이 변하기 전까지는 진화가 멈춘다는 건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면 진화도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환경 변화의 예시가 이제 콜론 밑으로 나오는 거야. 환경 변화의 예시가 뭘까? 일단 뭐가 시작돼? 빙하 시대의 온셋 시작. 그 다음에 또 뭐가 변할 수도 있어. average rainfall, 평균 강우량의 변화, of the area, 그 영역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나 shift도 변화, prevailing wind가 우세풍이라면 prevailing이 이제 우세한이란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주로 부는 방향의 바람의 변화로도 진화가 시작된다. 환경에서의 조건에서의 어떤 것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예시가 나왔거든. 얘들아, 실제로 빙하 시대가 시작되고 평균 강우량이 변화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이 그러한 변화라는 게 실제로 발생한다니까. 실제 발생해. 근데 우린 잘 모르겠잖아. 평균 강우량도 안 변하는 것 같고 빙하 시대가 뭔 소리야 싶은데 언제 발생하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타임 스케일, 시간의 규모를 다룰 때. 근데 여기에서 지금 롱은 형용사거든. 긴이라는 긴 시간의 규모야. as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지? 첫 번째 as는 해석 안 하고 두 번째 as는 뭐뭐 만큼 뭐뭐처럼. 그러면은 얼마만큼이나 긴 시간의 규모야? 진화적인 것만큼이나 긴 시간의 규모를 다룰 때. 그러니까 이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실제로 빙하 시대나 평균 강우량이나 바람의 방향, 주로 부는 방향의 바람의 변화는 엄청 긴 시간을 다루다 보면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다. 인간의 수명의 길이가 아니라 진화상 그런 엄청 큰 시간의 규모를 다루다 보면 실제로 이런 환경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다. 그러한 변화는 앞문장에 뭘로 연결시키면 돼? 콜론 뒤에 예시 3번 영광펜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시킬게. 결과적으로 진화라는 건 보통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트랙스, 추적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변화하는 환경이라는 걸. 응? 결국에 환경이 변하면은 그때 진화가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환경의 변화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예시들이고, 만약에 이제 얘들아, 여기에 지금 예시 3가지가 나왔잖아. 그 중에 이 마지막인 우세풍의 변화에 대한 예시가 나오거든. 4번 문장부터 이 예시가 나오는 거야. 꾸준한 하향의 추세가 있다면 어디에 있어서? 기온이네. 평균 기온에 있어서 어떤 그 영역에서 평균 기온에서의 꾸준한 하향의 추세가 있다면, 근데 얘들아, 꾸준한 하향의 추세가 시간 규모로, 진화적 시간의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야? 그쵸?
추세. 근데 어떤 추세야? 지속되는 추세여야 돼. over centuries, 수세기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애 주기로는 이거를 목격할 수가 없죠.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추세. 그러면 successive, 다음 세대의 동물들이 어떻게 돼? propelled, 나아가게 된답니다. 꾸준한 선택, 압에 의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방향에서. 근데 이게 어떤 방향이냐면은 이렇게 성장시키는 방향이죠. 덕킨, 코트는 여기서 층이라고 해석할게. 털층을, 그쵸?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한 선택압에 의해서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진화와 관련된 지문을 읽을 때마다 선택압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왔는데 나 같은 일반인,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이거 이야기가 되게 어렵거든. 어떻게 떠올리면 쉽냐면 얘들아, 너네 학원에 오면 압박을 느끼죠. 압박을 느끼니까 어때? 선생님이 이렇게 밀잖아, 하라고. 미니까 너네가 어떤 방향으로 원래 안 할 것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선택압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환경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기온이 내려가고 있죠. 기온이 내려가면서 환경이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동물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털이 길어지는 개체만 남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 선택압이라고 생각하면 좋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굳이 이렇게 이미지까지 떠올릴 필요는 없어. 근데 이런 훈련을 해야지 결국엔 이길 수 있거든. 만약에 수천 년 후야, 감소되는 기온의 수천 년 후에, 그러니까 기온이 감소한 지 수천 년이 흘렀어. 그런 다음에 경향이라는 게 뒤바뀌고, 그래서 평균 기온이라는 게 이제는 다시 크립업 어떻게 돼? 서서히 올라가면 동물들은 어떤 영향 하에 있게 되는 거야? 새로운 선택압의 영향.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또 환경이 변했잖아.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제 더운 기후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연스럽게 털이 짧은 개체들이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밀려가게 된답니다. 투월드는 무엇을 향해? 무엇을 향해서 밀려가게 돼? 더 짧은 층을 다시 한번 기르는 것을 향해서 밀려가게 된다. 뭔 말인지 이해함? 여기에 이미지 보냈으니까는 이거를 보면 되는데, 얘들아 여기에서 추가해야 될 부분 그거야. 이제 환경이 변하잖아. 환경이 변하면서 우연히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게 되는 거야. 똑똑한 게 아니라 우연히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게 되는 거야. 이거를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마치 자연이 어떤 능동적인 의지를 갖고 선택한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우연히 그 환경에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 ADHD, 집중을 잘 못하는 거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오늘 같은 현대 세대에서는 되게 불리한 조건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 ADHD라는 특성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뭐야? 과거에는 그 특성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는 거야. 뭔가에 하나 집중해서 주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집중력이 높은 사람보다 이리저리 막 눈동자를 굴리면서 위협 요인이나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동물이나 그러한 다른 부족의 사람들을 알아채는 그런 여러 가지의 주의를 뺏기는 인물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이야 선택압이 어때? 무언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니까는 ADHD가 이제 약을 먹고 조금 그러한 경향성, 집중하는 경향성을 올려야 되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을 수도 있다. 뭔 말인지 되냐? 이거 굳이 설명했나? 여하튼 그런 거, 환경에 따라서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건 결국에 우연이다. 우연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라는 거. 주제문은 간단하게 몇 번으로 고르면 돼? 몇 번입니까? 1번. 1번보다는 그쵸, 3번. 결국에 환경이 변화하면 진화도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다. 날씨가 추워지면 털 긴 것들이 살아남아. 날씨가 더워지면 털 짧은 것들이 살아남아. 34번. 이거 주제문
결국에 이거 1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골라야 되거든? 1번이랑 9번을 주제문으로 골라야 되는데 이거 지문을 이미 예습을 해왔을 테니까 봐봐 얘들아. 토지의 높은 가격, 메트로폴리탄 대도시 영역에서의 토지의 높은 가격, 이거 뭐 한국이랑 다를 게 없나 봐. 이게 의미를 갖는답니다. 뭐에 대한 의미나 영향을 갖는데? 효율적인 인플로이먼트, 그쵸, 활용, 사용에 대한 영향을 갖는답니다. 자원에. 쉽게 얘기하면 1번 문장이 얘기하는 게 뭐야? 큰 도시의 땅값이 너무 비싸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제 예시가 나오네. 메트로폴리탄 시티의 예시인 뉴욕에서 많은 커다란 도시에서 as처럼 사이드워크, 이게 보행로잖아. 지역하면 도로에서 판매하는 카트거든. 근데 이거를 노점 카트라고 나는 해석할게. 노점 카트,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노점 카트들이 모든 것을 판답니다. 핫도그부터 아이스크림까지. From A to B의 쓰임은 여기에서 뭐야 얘들아? 예시. 변화, 예시, 이동 중에 예시. 한국도 그런데, 그쵸? 요즘은 사실 카트가 아니라 트럭이다. 푸드 트럭. 왜 이러한 카트들이 그렇게나 인기가 있을까? 3,000대가 넘게 뉴욕 언론에만 있으면서 이러한 카트들은 앞문장에 뭘로 연결시키면 돼? 사이드웍스 밴딩 카트, 그쵸? 왜 3,000개나 있을까? 거기다 왜 이렇게 인기 있을까? 한번 자원을 생각해봐. 이용되는 자원이죠. 핫도그를 공급하기 위해. 너네 핫도그 장사한다고 생각해봐. 길거리에서. 그러면 뭐가 필요해? 일단 첫 번째 랜드, 땅. 두 번째 레이버, 노동, 자본, entrepreneur ability, 기업가 능력. 그쵸? 내가 운영하는 사람, 사장님 능력. 그 다음에 플러스 intermediate goods, 중간재. 그러니까 완제품이 되기 전에 필요한 재료를 중간재라고 하는 거거든. intermediate goods. 예를 들면은 핫도그는 여기에서 핫도그 소시지가 되는 거다. 버는 빵. 그 다음에 다른 인그리디언트, 케찹, 머스타드, 양파 이런 거 들어가겠죠.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야. 너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것 중에 위치는 여기에서 의문사로서 어떤이다. 의문사 어떤. 이러한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비쌀 것 같아? 뉴욕시티에서?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연결시키면 돼? 그쵸?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랜드부터 인그리디언트까지죠. 여기를 연결시킬게요. 플러스. 리테일은 소매 공간이라는 게 얼룩은 전체 다 무엇을 따라? 메디슨 에베뉴 꼭 가보세요. 뉴욕시티의 메디슨 에베뉴, 메디슨 거리. 메디슨 거리를 따라 있는 소매 그러한 공간이 렌트폴, 임대가 된답니다. 평균 $550 a year, 연간. 평방 피트 per, 당. 와닿지 않아. 응, 그렇구나. 그냥 비싸겠지. 그쵸? 비코즈 7번. 왜냐하면은 그 핫도그 카트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로 하거든. 숫자 왼쪽에 about은 약 4제곱 야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 들 수 있답니다. 얼마만큼이나 비용이 들 수 있냐면 $20,000만큼 비용이 들 수 있대. 코스트는 여기에서 동사죠. 조동사 could 뒤에 있으니까 비용이 들다란 뜻이야. 얘들아, 코스트는 비용이야. 비용. 임대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이나 큰 상업적 장소를. 그러니까 4제곱 야드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이나 많이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aside from, 뭐뭐 말고는 뭐뭐 외에는, 얘 나오죠 어휘 리스트에. 필수적인 공공 허가 외에는
그 공공 보행로에 있는 공간이라는 게 노점상들에게 공짜라는데? 뉴욕시티 가서 핫도그 장사는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애들 허가만 받으면 돼. 그러면 그 공간이 공짜야. 내가 보기엔 누구나 주진 않고 이제 수익을 봐서 줄 것 같은데? 얘 형용사? 수익을 최대화하는 거리의 노점상들은 공공보행로로 대체한다. 코스틀리는 얘 값비싼이란 형용사. 명사에 ly 붙으면 형용사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코스틀리는 형용사야. 값비싼 상업 장소 대신에. 이거를 다 읽고 나니까 1번 문장 이해되죠? 커다란 도시 영역에 있는 토지의 높은 가격이라는 게 의미를 갖게 된다. 영향을 갖게 된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사용에 있어서 땅값이 비싸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리에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지금 호명하는 친구는